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와 파동, 정상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은 웨이브라 그러죠. 파동은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매질이라는 것은 매개 물질, 즉 파동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되죠.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바로 공기가 바로 매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파가 있는데요. 그 파의 이름은 전자기파죠. 빛 같은 경우가 그 파에 해당하겠습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아래로 용수철을 흔들면 이렇게 떠는 횡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용수철을 흔들면 밀한 곳과 소한 곳이 생기는 바로 종파가 되겠습니다. 자, 횡파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리본을 묶어 놓으면 리본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매질의 진동은 상하로 일어나지만 에너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즉 에너지와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것이 횡파가 되겠고요. 종파는 여기다 리본을 묶어 놓으면 리본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에너지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매질과 에너지의 방향이 평행인 것을 종파라고 합니다. 소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소리는 바로 종파에 해당하고요. 소리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소리, 초음파도 종파고요. 지진파의 피파의 경우가 종파가 됩니다. 횡파는 전자기파, 빛이나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횡파가 되겠습니다. 지진파의 S파의 경우에도 횡파고요. 자, 파동의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동을, 자,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줄을 위아래로 흔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거리에 따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시간이 정지한 것입니다. 이때 파동에 마루가 있고요. 골이 있습니다.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표현하죠. 자, 람다라고 읽고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점에다가 리본을 묶어놨어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자, 줄의 모양이 이렇게 파동의 모양이 바뀌면서 B점은 위로, 리본은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아래로 내려가죠. 즉, 리본은 위아래로 진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번엔 X축을 시간을 보고요. 리본의 운동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리본은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자, 한 점의 운동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러면 한 점이 제일 높은 곳에서 그 다음 제일 높은 곳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을 주기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X축을 잘 봐줘야 되겠어요. 거리냐 시간이냐. 거리일 때는 파장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일 때는 한 점의 운동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떠는데 걸린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전파하는 속도는 V로 쓰고요.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한 번 떠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 그랬고요. 그리고 한 번 떠는 동안에 에너지는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고요. 주기를 역수를 취하면 진동수가 되죠. 그래서 F 람다라고도 씁니다. 이 진동수는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헤르츠로 우리가 표현도 하죠. 그래서 V는 F 람다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의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V는 F 람다인데요. 자,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고요.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빠를까요? 진동수가 크면
더 빠를 것 같지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자, 반대로 진동수가 낮은 소리는 진동수는 적지만 파장이 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것은 항상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소리의 속도는 바로 내가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내는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소리의 경우에는 자, 기체, 액체, 고체 언제 가장 빠르죠? 소리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가장 빠릅니다. 분자 간의 거리가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소리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의 공기, 또 낮은 온도의 공기 어디서 빠를까요?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높은 온도의 공기에서 소리의 진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공기에서는 높은 소리를 내나 낮은 소리를 내나 소리의 속도는 변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소리의 반사, 굴절, 회절 보겠습니다. 반사는 간단한데요. 반사는 소리가 벽에 부딪히면 튕겨 나오는 거죠. 이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다. 그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굴절은요. 굴절은 소리가 꺾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낮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땅의 온도가 높고요. 하늘의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자, 소리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높은 온도의 공기에서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높은 온도의 공기에서 이만큼 갈 때 낮은 온도에서는 요만큼씩 가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어느 쪽으로 휘는지 그려보면 자, 소리는 하늘로 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그죠? 그래서 소리가 꺾일 때 자, 소리는 느린 쪽으로 꺾인다. 하늘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더 느렸으니까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절은 무엇이냐? 소리가 갈 때 좁은 틈을 만나면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퍼지게 됩니다.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 그러는데요. 회절이 잘 될 조건 두 가지. 장애물의 틈이 좁아야 되고요. 아니면 파장이 길어야 됩니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낮은 소리, 그죠? 고음보다는 저음이 더 울림이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틈이 좁거나 파장이 길 때 회절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강간섭 두 번째는 정상파인데요.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보면요. 보강간섭은 마루랑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가 되는 것. 상쇄간섭은 마루랑 골이 만나서 진폭이 줄어드는 걸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파는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스탠딩, 멈춰있는 파다. 파동은 원래 진행을 하지만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를 얘기합니다. 언제 생기냐면요. 양쪽에서 똑같은 파가 와서 만날 때 정상파가 생깁니다. 자, 똑같은 파가 와서 만나면 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 즉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큰 마루가 되는 바로 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마디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됐다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잔상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정상파가 그려집니다. 그때 배의 진폭은 원래 진폭이 A라 그러면 배의 진폭은 보강간섭이 일어났으니까 2배가 되고요.
파장은 원래 파장과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줄에서의 정상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에서는 자, 기타 줄을 생각해 보시면 줄은 양 끝이 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마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 끝이 마디가 됩니다.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요. 자, 파장을 먼저 구해 볼게요. 파장은 여기서부터 이걸 한 덩어리라 그러면 두 덩어리가 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L이 파장이고요. 여기는 한 덩어리밖에 없죠? 여기가 L인데 그러면 이 L이 한 파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 가장 파장이 길 때에 낮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 진동수를 F0라 그러면 자, 속도 V는 F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F0 L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줄이나 똑같다 그러면 자, 매질의 상태가 똑같으면 소리의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도 속도가 같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진동수는 바로 EF0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을 우리가 기본 진동이라 그러고요. 그거보다 2배가 됐죠? 2배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진동이 만약에 낮은 미라면 2배 진동은 한 옥타브 높은 미가 되겠습니다. 한 옥타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열린 관도 한번 그려보면요. 열린 관은 양쪽이 열린 관입니다. 그러니까 뚫려 있고요. 자, 관에서는 이번에는 뭐가 생기게 되죠? 예, 관은 공기가 진동하기가 편하죠. 예, 여기가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배가 만들어지고요. 자, 관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파장은 자, 여기랑 여기를 합쳐야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2L이 되고요. 여기는 한 덩어리, 양쪽 합치면 두 덩어리. 그래서 L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게 되겠죠. 왜냐면 파장이 반이 됐으니까 진동수는 2배가 돼야 바로 속도가 똑같게 되죠. 자, 닫힌 관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닫힌 관을 그려보면 한쪽은 닫혀 있어요. 닫힌 곳은 마디, 열린 곳은 배가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이렇게 두 번째는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관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자, 이게 2배가 있어야지 한 덩어리가 되죠. 두 덩어리가 되려면 그렇죠. 4배가 한 파장이 됩니다. 여기는요. 지금 1.5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한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3개로 나눈 게 4개가 있으면 된다. 진동수를 적어보면 이걸 기본 진동수라 그러면 여기도 소리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몇 F가 되나요? 그렇죠. 3F가 됩니다. 그래서 닫힌 관의 경우에는 2배의 진동이 없어요. 예, 바로 F0 다음에 3F0가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와 스피커. 예, 마이크는 소리를 전류로 바꿔주고요. 스피커는 이 전류를 증폭시킨 다음에 다시 소리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소리를 전류로 바꾸는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일까요? 전류를 소리로 바꾸는 스피커가 전자기 유도일까요? 예, 바로 진동에 의해서 전류로 바꿔주는 이게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